제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저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오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시골 외할머니 댁에 맡겨졌다가 그 이후 쭉 엄마랑 살았어요. 아빠 쪽 사람들과는 오빠만 가끔 왕래하고 엄마와 저는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엄마는 남편 잡아먹은 사람이고 저는 아빠 잡아먹은 사람이라서요. 그래서인지 저는 일찍 철이 들었고 엄마 말에 의하면 혼자 알아서 큰 아이입니다. 반면 오빠는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님 가끔 아빠 쪽 사람들을 만나서 정신교육을 이상하게 받은 건지 큰 사고는 안 쳤지만 자잘하게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거짓말로 이것저것 비용을 부풀려 돈을 타쓰는 걸 종종 봤었기에 제가 오빠한테 적당히 하라고 주의 주고를 했었죠. 엄마가 쪽잠 자면서 일만 하느라 저희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는데 그런 엄마한테 오빠의 거짓말을 알려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제가 나서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성인이 되었고 오빠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결혼하겠다 하더라고요. 당시 오빠는 30도 안 된 나이였고 엄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서 몇 년 미뤘다 하라고 했더니 당장 해야 한다고 지랄지랄을 하더라고요. 당시 옆에서 듣다 짜증나서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으로 결혼할 거냐 따졌더니 엄마가 도와줘야지. 이 지랄을 하고 있더군요. 엄마가 돈이 묶여있어 당장은 큰 돈을 못 주니 2년 뒤에 하라고 하셨지만 여자친구가 본인 나이 30 되기 전에 하고 싶다고 지금 당장 결혼 안 할 거면 헤어지자 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집은 어쩔 거야? 여자 쪽에선 어떤 계획이 있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계획이 없다네요.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이해 못하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일단 인사부터 하러 오라 해서 만났는데 첫인상은 정말 참하고 얌전해 보이더라고요. 그날 엄마가 저희 집 사정을 설명하며 2년 뒤라면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 전세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 말했습니다. 당시 앞에서는 차분하게 내내 하길래 얘기가 잘 됐구나 싶었는데 오빠가 올해 결혼하면 얼마까지 가능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1억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다 말했고 2년 뒤엔 작은 아파트 전세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여자친구가 학군 좋은 곳을 원한다며 지역을 말하는데 얘네가 미쳤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그 정도는 어렵고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를 말했더니 정말 많이 실망하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여자친구랑 합의해서 제시한 게 올해 결혼하고 엄마가 말한 신도시 신축 아파트에 반전세로 들어갈 테니 월세를 내달라고. 결국 그 때문에 저랑 오빠가 큰 소리를 내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니 가만히 지켜보던 엄마가 머리 아프니 그만해라. 생각 좀 해봐야겠다. 하고는 방에 들어가셨는데 그 뒷모습에 대고 오빠라는 인간은 엄마, 나 꼭 걔랑 결혼하고 싶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빠의 조건대로 결혼하기로 했고 여자 쪽에서 집값으로 5천을 보태주셔서 월세 100 정도 집을 구했습니다. 그 월세가 아까워서 엄마가 월 100만 원씩 줄 테니 월세 작은 집에 들어가고 남은 돈은 너희가 쓰라고 했었지만 결국 월세 100인 곳에 맞춰 들어가더라고요. 당시에도 꼼꼼하게 몇 년, 몇 월, 며칠경에 얼마의 돈을 줄 수 있는지 확인을 몇 번 했었고요. 결혼 이후에도 새언니는 낯가림이 심해서 저희 집에 와도 몇 마디 하지 않아 저랑 엄마도 새언니가 많이 어렵습니다. 묻는 말에만 단답으로 대답해서 대화를 이어가기 힘든 사람이에요.
엄마가 살림을 잘 못해서 만나면 거의 외식하고 집에서 먹어도 배달을 시켜 먹어 설거지 한번 시킨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빠네는 엄마한테 받아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지 집에 오면서는 늘 빈손이고 돌아갈 땐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한 번은 저 없을 때 제가 쓰려고 사놓은 고가의 샴푸 세트를 들고 가서 전화로 가져오라 난리쳤더니 어차피 엄마가 사준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걸로 치사하게 난리야. 라고 하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이후 다시 전화해도 안 받길래 빡쳐서 오빠네 집에 찾아가려 했다가 엄마를 보고 참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돈으로 산 거였어요. 아무튼 그 다음부턴 제 방에 두니 감히 방까지는 못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해외여행 다녀오면 엄마 돈으로 갔다 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캐묻길래 내가 넌 줄 알아? 라고 하며 새언니가 보는 앞에서 내가 미친 짓 하는 꼴 안 보려면 적당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새언니가 임신했을 때는 임신 축하금 안 주냐 해서 엄마한테 방 강제로 돈을 타가더니 태교 여행도 엄마한테서 돈 뜯어서 가고 조리원에 육아용품까지 다 뜯어갔더라고요. 저는 이걸 계속 몰랐다가 기저귀 가방까지 명품백으로 받아내려다 제가 우연히 알게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한바탕 하려는 거 엄마가 임신한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참았었네요. 참고로 엄마랑 저는 명품백이 없습니다. 엄마는 워낙 돈을 힘들게 버셔서 차마 그런 사치품을 본인 손으로 사지 못하세요. 그런 사람한테 기저귀 가방을 명품백으로 사달라니 미친 거 아닌가요? 결국 제가 난리쳐서 명품백은 없는 걸로 됐었네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엄마가 바빠서 손주 봐줄 시간이 없으니 이모님이라도 불러달라고 해서 이모님 비용을 6개월 정도 내주셨다는 겁니다. 1년 얘기하는 거 안 된다고 6개월 정도 내주셨대요. 저는 이것도 최근에 들어 알게 되었네요. 코로나가 터지고 엄마 일이 휘청여서 돈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빠는 빚쟁이처럼 엄마한테 약속한 집값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도 엄마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터져서 당장은 힘드니 그 집에서 2년만 더 살라고 100만 원씩 계속 주겠다 했답니다. 근데 오빠는 새언니랑 얘기하고 오더니 자기네도 집을 사야겠다며 약속한 거니 그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날 오빠가 가고 난 후 엄마는 참 많이 우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서 약속한 돈만 주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테니 저한테도 참견 말라 하셨고요. 그래서 헐값으로 사업 규모를 줄여 오빠한테 약속한 돈을 줬습니다. 주면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못 박으셨고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며 노후 자금을 모아야 하고 여동생 시집도 보내야 한다니 오빠 놈이 한다는 말이 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돈 많이 못 모았어. 뭘 엄마가 시집을 보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딱 이렇게 말하네요. 그날 진짜 잡고 죽이려고 대판 싸우다가 엄마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와서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며 당분간이라도 50만 원씩 줄 수 없냐는 파렴치한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이에 엄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앞으로 더는 그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경조사도 서로 챙기지 말자고까지 하셨죠. 그 말에 오빠는 징징댔지만 엄마는 말을 끊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결국 또 저랑 개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엄마가 오빠를 내쫓듯이 내보내고 난 후에야 끝이 났네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엄마 사업이 점점 안 되고 있던 상황이라 더 손해보기 전에 접으셨고 그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오빠는 엄마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그저 받아갈 것만 챙기더군요.
본인 가족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에 선물 달라고 연락은 잘하면서 엄마가 잘 지내시는지, 일은 어떤지 단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업 접었다는 말에 깜짝 놀라면서 왜 접었냐며 짜증을 냈다네요. 당시 엄마도 깨달은 바가 있어 오빠네랑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평생 바쁘게 일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시간이 많아져서 집에 멍하니 앉아있으니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약도 타드시는 등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회사가 끝나고 나면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려고 노력했고요. 당연히 엄마 지인 회사에 일을 도우러 나가시면서 현재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오빠도 눈치는 있는 건지 예전처럼 뜯어내려고는 안 하지만 자기 체면이라며 손주와 며느리는 챙겨달라 엄마한테 사정해서 생일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은 챙기고 계신 상태였네요. 그러다 이번에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엄마가 판교에 전세 준 아파트가 있었는데 오빠가 오래전부터 그걸 노리긴 했습니다. 근데 세입자한테 보증금 내줄 돈이 없어 감히 달라고 못하던 곳이었죠. 아무튼 엄마가 그동안 돈을 벌기만 했지 제대로 써보질 못했다고 살던 집을 정리한 후 리모델링을 싹 해서 판교로 이사갔어요. 근데 오빠가 그걸 알고 아주 지랄이 났네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판교에 가고 싶었는데 자기네는 돈이 없어서 차마 이사를 못 가고 있었다며 자기네 집이랑 바꿔 살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그 집이 판교이긴 하지만 학군이 좋다기보단 그냥 공기 맑고 한적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무슨 생각으로 학군을 운운하며 집을 바꾸자는 건지. 엄마가 우울증 때문에 약 먹는다고 제가 말했을 땐 헐, 네가 옆에서 신경 좀 많이 써드려.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이런 소리나 하던 인간이 무슨 염치로 집을 바꾸자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엄마는 말도 못하게 속상해 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오빠를 내쫓으시며 이제 본인은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겠다 통보했습니다. 그러고는 연락처를 전부 차단해 버리셨네요.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계속 찾아오고 징징거리면 또 마음이 약해지실 것 같아서요. 진짜 정신나간 오빠놈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추가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아 확인 못하고 있었는데 댓글이 엄청 많네요. 집안 망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 같아 민망하고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론 오빠 내외가 좀 봤으면 싶기도 합니다. 댓글들 말씀대로 저희 엄마가 제일 문제인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던 일을 엄마가 옆에서 돕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하게 되셨는데 운이 좋았는지 시기가 맞았는지 잘 됐습니다. 그거 알고 아빠 쪽 집에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었대요. 아무튼 이러저러한 일로 엄마가 너무 바쁘기도 했고 아빠 쪽 집이랑 얽히기 싫어서 오빠 일에 대해서 방관한 게 많았습니다. 엄마도 오빠가 저러는 게 엄마 잘못인 것 같아 더 받아준 것도 있는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휩쓸리지 않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네요. 혹여라도 나중에 잘 해결되면 다시 한번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쓴이도 엄마가 불쌍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쓴이 눈에는 엄마가 오빠랑 인연을 끊고 싶어하고 노력하고 있다 보여지겠지만 겉으로만 그렇지 결국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거예요. 이런 엄마들의 끝은 정말 10원 한 장까지 탈탈 털어주고 나서 아들에게 팽당하는 거더라고요. 그러고는 남은 자식한테 울고 불며 빌붙죠.
그렇게 지내다가 살만하면 아들한테 다시 연락 올까 은근히 기대합니다. 그냥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쓰니도 쓰니 몫을 챙겨서 독립하세요. 두 번째, 오빠도 오빠지만 쓰니 엄마가 더 문제입니다. 굳이 오빠랑 싸울 필요 없고 엄마한테 오빠만큼 지원받아 독립하세요. 오빠가 저리 개념 없고 이기적인 건 엄마 탓도 있으니 계속 그렇게 당하고 사시라고 신경 끊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세 번째, 오빠가 문제요. 이건 어머님이 문제입니다. 안 해줘도 될 걸 늘 해주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아들을 잘못 키우신 듯 하네요. 그래도 모르실걸요. 요양시설이 아니라 주간 보호센터만 가도 아들한테 재산 다 퍼주고 그 돈 다 말아먹은 아들은 연락도 없고 딸들한테 돌봄받는 분들이 수두룩하세요. 님도 그렇게 되기 전에 싹 잘라내세요. 네 번째, 인생 마지막 기회인 것 같으니 알려드릴게요. 우선 판교 집을 본인 이름으로 미리 돌려놓고 지금 안 돌려주면 2년 끊는다고 하세요. 엄마 늙어서 오빠가 모실 것 같냐고요. 무슨 소리를 해서라도 미리 증여받고 재산을 빼돌려 놓아야 합니다. 어차피 쓰니가 엄마를 모실 거 엄마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돈 가지고 엄마를 모시냐, 거지꼴로 엄마랑 사느냐. 현재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은 상태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